이번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린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열 출신 강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와 민생 사안이 많은데 건건히 대응해서 다른 이슈를 덮는 거는 하는 거 이거 적절하지 않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도록 예.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이란 건 뭘 의미하시는 거죠? 그 위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법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전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표께서 직접 뭐 관련돼 있는 얘기로 지금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의혹이요? 예. 그러니까 의혹이잖아요. 뭐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예. 대표께서는 본인 이름이 나온 거는 동명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이 문제의 본질은 따지고 보면 예. 누군가 익명성을 기대해서 예. 거기다가 악의적이고 저급한 말들로 대통령과 거기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비방한 거잖아요. 예. 그래 이게 실질적인 문제는 그 비판을 해서 비난을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대표님의 가족의 명의가 도용됐느냐 안 됐느냐, 해킹을 당했느냐 안 했느냐, 예. 명의가 유출됐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께서는 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예. 본인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나요? 위법적인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면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예요, 이거는. 그 위법적인 게 아니라는 게 혹시 이제 그 글 내용이 예를 들면 뭐 기사 링크나 뭐 대통령과 저 예를 들면 저 김건희 여사 또 강명구 의원도 있다 하셨으니까 네. 좀 비난적인 글들 그 글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혹시? 글 자체라기보다는 일단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해당 행위요? 예, 해당 행위가 될 만한 예. 글들은 찾아보면 있는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예. 해당 행위다 아니다. 예. 그게 글 내용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다 보실 수 있죠. 예.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예. 저는 이게 대표께서 그 관련이 돼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예.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예, 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중질환 예. 자중질환으로 빠지면 안 되죠. 이 당이 오랜만에 온 이 예. 단결의 모습, 화합의 모습인데 예.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이거 빨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의원님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원래 누가 쓰는지 모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예. 여론 조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여론 명의를 조작이요? 도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다 비판 글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예. 그 밝히면 돼요. 그냥. 그 조경태 의원인가요? 아마 조경태 의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가정적으로 그 거기 뭐 한땡땡 진땡땡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땡땡은 아니겠구나. 예, 죄송합니다. 진땡땡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사 링크 올리고 뭐 그 정도 글 쓴 게 이게 뭐 큰 문제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판을 하고 예. 누군가 얘기를 기사를 올리고 예.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앞서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의를 도용해서 예. 여론을 조작한 부분 있잖아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 짧은 순간에 뭐 1분 상관으로 그 명의만 나오는 예. 글들이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몰려서 그게 나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예. 점점 이게 지금 당 사무
총장도 해명을 했고 예. 설명을 했고 당 게시판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 하셨지만 예. 이게 점점 더 번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중 질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여기에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의원님. 일단 글 내용은 상관없다. 그거는 저는 뭐 네.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상관없다고 보는데 뭐 표현의 자유 측면 근데 상관없다. 그러면 그 글들을 봤을 때 설마 할 정도 믿고 싶지 않은 글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뭐 당사자는 그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 했든지 간에 저는 예. 일정 부분 또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명의가 도용됐느냐 안 됐느냐 해킹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럼- 빨리 투명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한동훈 저 대표의 저 부인인 진땡땡 씨가 명의로 올라온 글도 있잖아요. 거기에 네. 보면 글 내용은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인이 직접 쓴 거라면 그것도 상관없다. 문제는 아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아니,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 예. 내용을 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여론 조작 말씀하시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매크로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여론- 사람이 명의 도용해서 막 썼을까 봐 이거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걱정. 예를 들면 예. 명의라는 건 한 IP로 예. 명의를 막 10개 20개를 도용해 가지고 똑같은 주제의 얘기들을 예. 계속 올렸다. 예.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신 포인트가 난 그 부분이에요. 어. 그런 부분 이게 도용이 됐는 건지 예. 해킹이 됐는 건지 아니면 예. 드루킹과 비슷한 그런 아. 조작을 한 건지.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그냥 직접 썼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직접 써서 그냥 비판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건 괜찮은데 누군가 명의 도용해가지고 명의 도용해서 한 10개, 20개, 30개를 예. 한 IP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작했다. 이거는 예.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런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명의 도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 한 대표 측 입장을 보면 뭐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 예. 자중질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더 큰 문제는 자중질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 예. 빨리 이거를 헤쳐나가야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죠. 예.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우리 당이 공당이 예.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물론 지금은 당원 아닙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이런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밝혀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한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예.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제가 예. 그 글들을 봤을 때는 예. 이거 믿고 싶지 않은 말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일단 누가 했든지 간에 당 게시판에 예. 그런 유의 글들은 해당 행위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몇몇 글들은? 예,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했다 안 했다 대표 가족이 했다 이거 제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 드러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실 건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내 실무자 그러니까 뭐 강기훈 선임행정관 얘기를 실명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네. 거기가 그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이거를 뭐 저 실무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제보가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 유감을 좀 표하고 싶어요. 이게 면책 특권에 숨어서 예. 진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 당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것 같아요. 이 강기훈이라는 이 행정관에 이게 근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 당원 게시판에 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질의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예. 제보를 받았다는데 누가 왜 그런 제보를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 천하람 우리 의원님 예. 유감이다. 이게 이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식의 이 의혹 제기는 예. 이건 좀 잘못됐다. 제가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도 그날 당일날 말씀하셨지만 이래저래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무근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위증교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예, 예. 이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기대 말고 예상.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예. 뭔가 단정적으로 그것도 얘기하는 게 뭐 맞지는 않지만 예.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 아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예. 자기가 한 녹음한 걸 올렸어요. 예. 근데 그거 들어보면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게 위정교사가 아니면 뭐가 위정교사냐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기억을 계속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이분 이재명 대표께서 김진성 씨인가요? 예. 그분을 하여튼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래요 요즘에.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법부가 그거를 과연 세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네. 의원님. 그 내용을 보니까 요번에 저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한 부분 있잖아요. 관용차랑 법인카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망신주기 아니냐. 지금 저 예산 그다음에 만약에 개각하면은 총리 인준까지 걸려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네. 굳이 이걸 왜 기소해서 문제를 더 만드냐. 정치력의 부재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내가 이 홍준표 시장님의 의견을 네. 또 이렇게 뭐 제 나름의 코멘트를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예. 근데 이거 이 사안은 원래 초밥 사건이잖아요. 10인분.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 그때부터 됐는데 시작은 원래는 미스트리한 그 불법 선거 사무소 옆집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건 아직 수사는 밝혀진 게 없죠. 수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옆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고 그게 뭐 시기가 지나가지고 아마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 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지적한 건데 이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 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다는 게 맞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쇄신 작업, 인사, 뭐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는 전면적 쇄신 말씀하셨거든요. 네.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쇄신과 관련해서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정부 때 해왔던 뭐 탈원전이다, 뭐 소주성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기는 국가 정상화, 국정 정상화를 하시겠다라고 프레임을 잡아주셨는데 이제 후반기는 민생 정상화를 외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생 정상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말씀 국가 정상화하면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미일 그러니까 한미 동맹 복원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독 이런 것들이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거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민생 정상화라는 부분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뭔가를 성과를 못 내지 않았나라는 자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국정 전환, 국정 쇄신, 아까 말씀하신 인적 쇄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 2기가 지금 출범하게 됐고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들도 찾아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조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하신 인적 쇄신, 국정 쇄신에 대한 지금도 그거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계시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 강기훈 선임행정관 얼마 전에 음주운전 징계받고 복귀했었잖아요. 사의 표명했다. 대통령이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의미가 있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정관의 얘기예요. 이게 행정관의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님께서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정 쇄신을 얘기하고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데
뭐 5급 행정관, 3급 행정관 뭐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러나 이분께서 예. 뭐 그 대통령실에 부담을 드리고 예. 뭐 자기가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의 표명을 했답니까? 뭐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예.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예. 뭐 잘 선택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법 지금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선거법. 예. 예. 그저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고 네. 그다음에 당선 부여용 기준을 1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린 거 네. 기준 완화시킨 거 그거 일단 반대하시죠. 반대를 넘어 이건 네. 이게 사법부가 이게 네. 뭐라 그래야 되면 사법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냥 입법 독재로 상황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앵커님 우리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당 대변인 논평에서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라는 예.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법을 예.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거 바로 직전에 발의한 그 시기를 문제 삼으시는 거네요? 아니면 그 내용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요. 예. 이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그 기막힌 타이밍도 사실 예. 참 한심스럽다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